내 나이 72, 한순자. 나는 평생을 서울 변두리 시장에서 배추 다듬고 깨씹 묻고 무거운 짐을 이고 지며 살아온 사람이다. 내 몸은 정직했다. 굵고 투박한 내 손마디가 내 삶의 훈장이나 다름없었다. 내가 그렇게 허리가 휘도록 일해서 번 돈으로 내 외동딸 미연이를 강남에 있는 번듯한 아파트에 살게 해줬다. 미연이는 똑똑했고 나처럼 고생하지 않아도 되어서 나는 그것만으로 만족했다. 남편은 일찍 떠났고 내 삶의 마지막 기쁨은 미연이네 집에 들어와 5살 지민이와 3살 민호를 돌보는 것이었다. 그 작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이 아파트에 머무는 유일한 이유였다. 그런데 6개월 전부터 이상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 들면 다 느는 거다 생각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삐걱거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여겼다. 하지만 이 증상은 마치 삽시간에 물을 빨아들이는 솜처럼 내 몸을 집어삼켰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면 온몸에 힘이 빠져 벽을 짚지 않으면 안 됐다. 멀쩡했던 허벅지 근육은 힘을 줄 때마다 파르르 떨렸다. 무거운 짐을 이고 지던 내가 이제는 내 몸뚱이 하나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사는 게 어디 쉽냐. 가장 괴로운 순간은 손주들 앞에서였다. 민호가 까르르 웃으며 할머니 안아줘 하고 2팔을 벌려도 나는 그 아이의 작고 가벼운 몸무게조차 들어 올릴 수 없었다. 내 가슴만 쓰라릴 뿐 꼼짝도 못하고 숨만 헐떡였다. 지민이가 바닥에 장난감을 떨어뜨렸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쪼그리고 앉아 그걸 주우려는 시도 자체가 너무 무서웠다. 그대로 쓰러져 못 일어날까봐, 내 몸이 부서질까봐 겁났다. 그리고 실제로 넘어졌다. 1달 사이에 3번이나 넘어졌다. 2번은 욕실에서, 1번은 거실에서였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바닥에 부딪힌 충격보다 내 영혼에 가해진 충격이 더 컸다. 나는 이제 내 몸을 믿을 수 없었다. 나는 무너지고 있었다. 세월이 참 빠르다. 평생을 강인하게 버텨온 나였는데. 딸 미연이는 처음에는 걱정하는 척했다. 4군데의 큰 병원을 함께 방문했다. 강남에 있는 유명한 정형외과 의사, 재활의학과 의사, 그리고 노인 전문의까지 찾아갔다. 병원에서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미연이는 깍듯하게 나를 챙겼다. 하지만 결과는 늘 같았다. 어머니, 72살이십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의사들은 근육 빠지는 걸 막는 방법은 없으니 그냥 관절 통증 약과 칼슘, 비타민 D&D를 먹고 쉬라고 했다. 나는 미연이가 건네준 약을 밥처럼 꼬박꼬박 챙겨 먹었다. 나는 평생 약을 입에 달고 살던 사람이 아니었다. 노점에서 일할 때는 궂은 날씨에도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약 없이는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슬펐다. 6개월이 지났지만 내 다리는 여전히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웠다. 떨림은 더 심해졌다.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병원의 의사는 미연이가 잠시 접수대에 간 사이 내게 속삭이듯 말했다. 할머니, 지팡이를 준비해야 합니다. 낙상 방지가 가장 중요해요. 집에 돌아온 날 미연이가 사다 준 새 지팡이를 나는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다. 그걸 짚고 다니는 내 모습이 너무 창피했다. 노점상 할머니가 지팡이나 짚고 휠체어 신세가 될까봐 두려웠다. 내가 딸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견딜 수 없었다. 결국 나는 소파에 갇힌 채 움직이지 않았다. 혹시라도 넘어질까봐, 혹시라도 딸에게 폐를 끼칠까봐 그냥 천천히 숨 쉬어라. 그 생각만 했다. 미연이의 태도는 내가 소파에 갇힌 후부터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의 걱정은 이내 짜증과 불편함으로 바뀌었다. 어느 날 아침 내가 겨우 일어나 화장실에 가려고 비틀거릴 때 미연이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또 넘어지시면 어쩌려고 이러세요. 제가 직장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일하다가도 불안해서 계속 전화만 봐요. 그녀의 말투는 내가 아픈 것이 아니라 내 병 때문에 그녀의 성공적인 삶에 균열이 가는 것에 화가 난 것처럼 보였다. 며칠 뒤 저녁, 미연이는 더 노골적인 말을 내뱉었다. 친구들한테 어머니를 돌봐야 해서 약속을 못 나간다고 말하기도 민망해요. 어머니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난주 저녁 식탁에서 미연이가 내뱉은 말이 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내가 힘들게 밥 한 숟갈을 뜨고 있을 때였다. 어머니, 저희가 요양원 알아보고 있어요. 요새는 호텔처럼 잘 되어 있는 데도 많대요. 거기서 전문 간병인의 도움을 받으시면 훨씬 덜 위험하실 거예요. 요양원, 그 말은 나에게 사형 선고와 같았다. 내가 평생 흙바닥을 뒹굴며 이 아이를 키웠는데 이제 와서 나를 짐짝처럼 버리려 하는 것인가. 내가 기저귀를 갈아주며 키웠던 아이가 이제 나를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키려 한다. 나는 고통과 슬픔에 젖어 있었다. 그때였다. 미연이가 남편과 함께 거실에서 조용히 통화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미연이는 나를 안심시킨다고 생각했는지 내 앞에서 숨기지 않았다. 응, 다음 주 월요일에 장음 치를 거야. 어머니가 계속 집에 계시면 계약이 복잡해지잖아. 다행히 힘이 계속 빠지고 계시니까 곧 방 뺄 수 있을 거야. 나는 숨을 멈췄다. 장음? 계약? 그것은 내가 평생 노점상으로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서 고향에 마련해둔 작고 오래된 시골집에 관한 이야기였다. 내가 은퇴 후 돌아가 편안하게 살려던 유일한 재산이었다. 겨우 1억 8천만 원짜리 집. 미연이는 내가 요양원에 가거나 죽으면 그 돈을 챙기려 했다. 하지만 더 끔찍한 단어는 다행이었다. 내 병이 악화되는 것을 미연이가 바라고 있다니. 내 다리가 떨리는 것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었다. 내 딸 미연이가 무언가를 꾸미고 있었다. 내 건강 악화는 미연이의 계획에 꼭 필요한 부분이었다. 나는 소파 뒤에 몸을 숨겼다.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이게 미쳤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나는 내가 노망이 든 줄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들었다. 그때 미연이가 전화를 끊기 전 마지막으로 속삭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내 귀에는 천둥소리처럼 박혔다. 응, 엄마한테 준 꼭 그거? 효과가 아주 좋아. 조금만 더 버티면 돼. 그거? 그거가 뭐지? 미연이가 매일 아침 건강 쉐이크라며 갈아주던 그 미숫가루 같은 음료? 아니면 미연이가 의사에게 처방받았다고 하며 꼬박꼬박 챙겨 먹으라고 하던 그 노란 알약? 나는 그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매일 먹는 그 어떤 것 때문에 자신이 점점 쇠약해지고 있다는 끔찍한 진실을 직감했다. 나는 이제 72살 노화로 약해진 것이 아니었다. 나는 이제 확신했다. 내 가장 사랑하는 딸에게 고의로 독살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의심이 내 머리를 꽉 채웠다. 내 몸이 약해진 게 아니었다. 미연이가 날 약하게 만들고 있었다. 마음이 약해지면 몸도 약해진다더니 나는 어쩌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딸의 배신을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제 나는 선택해야 했다. 이대로 요양원에 끌려가 시골집을 뺏기고 죽든지 아니면 살기 위해 싸우든지. 내 굵은 손마디가 떨리는 것은 공포 때문이 아니라 다시 무언가를 움켜쥐려는 결의 때문이었다. 내 나이 72. 한순자, 나는 이제 72살 노화로 약해진 것이 아니었다. 가장 사랑하는 딸에게 고의로 독살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의심이 내 머리를 꽉 채웠다. 내 몸이 약해진 게 아니었다. 미연이가 날 약하게 만들고 있었다. 1단계, 불씨나 소파 뒤에 숨어 떨리는 입을 틀어막았다. 미연이가 한 말, 다행히 힘이 계속 빠지고 계시니까. 그리고 엄마한테 준 그거 효과가 아주 좋아. 그 말들이 귓가에서 천둥소리처럼 울렸다. 나는 내가 노망이 든 건가 싶었다.
평생을 믿고 살았던 내 딸이 나를 해치려 한다니. 그럴 리가 없지.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6개월 동안 내 몸은 솜처럼 힘없이 무너졌다. 나는 매일 미연이가 주는 건강 쉐이크를 마셨고 미연이가 챙겨주는 영양제를 꼬박꼬박 먹었다. 미연이는 매일 아침 내가 쉐이크를 바닥까지 다 마시는지 확인한 후에야 출근했다. 나는 평생 누구의 잔소리도 듣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는 딸의 감시를 받고 있었다. 미연이는 내 건강을 생각한다며 식단도 철저하게 관리했다. 오직 부드러운 흰죽만 고집했다. 콩밥이나 두부, 고기 같은 단백질이 들어간 음식은 소화가 안 된다며 일절 주지 않았다. 나는 노점에서 일할 때 힘을 쓰기 위해 콩밥과 생선을 꼭 챙겨 먹었다. 그런데 지금 힘이 하나도 없는 내 몸에 흰죽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배만 부를 뿐 기력은 더 빠지는 기분이었다. 미연이가 퇴근하고 돌아와서 나에게 묻는 말은 늘 똑같았다. 어머니, 오늘은 힘 좀 있으세요? 내가 고통에 찬 목소리로 아이고, 다리가 너무 아프다. 이제는 화장실도 혼자 못 가겠다고 대답하면 미연이의 표정에는 걱정 대신 미묘한 안도감이 스쳤다. 마치 내가 빨리 무너지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보였다. 사는 게 다 그렇다지만 이 정도의 배신은 내 70평생 처음이었다. 일주일 사이에 몸무게가 1kg와 1kg이나 더 빠졌다. 침대에서 소파로 옮기는 것도 버거웠다. 지팡이를 짚지 않으면 그대로 바닥에 쓰러질 것 같았다. 미연이는 내가 쇠약해진 모습을 볼 때마다 깊은 한숨을 쉬며 역시 요양원으로 가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녀의 말은 동정이라기보다는 드디어 일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기쁨에 가까웠다. 나는 내가 미쳐가고 있는 게 아닐까 두려웠다. 내 딸을 의심하는 이 끔찍한 마음이 나를 더 아프게 했다. 하지만 동시에 내 몸이 보내는 신호도 무시할 수 없었다. 내 몸은 정직했다. 2단계, 조사 및 방법의 발견. 나는 결심했다. 이대로 딸의 손에 죽을 수는 없었다. 살아야 했다. 무엇보다 이 끔찍한 진실을 확인해야만 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다. 이 아파트에서 미연이가 전혀 신경 쓰지 않을 만한 사람. 바로 13번째 층에 사는 박순희 아주머니였다. 박 아주머니는 노인복지관에서 건강 강의를 꾸준히 들으며 나와 달리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이었다. 미연이가 출근하고 손주들이 어린이집에 간 오후 2시,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박 아주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지는 못했지만 내가 지금 급격히 쇠약해지고 있으며 딸이 주는 음식에 대해 조언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박 아주머니는 조심스럽게 우리 집으로 찾아왔다. 박 아주머니는 미연이가 나에게 주는 흰죽과 쉐이크의 성분을 유심히 살폈다. 순자 할머니, 이상해요. 요즘 복지관 강의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근감소증 예방이에요. 우리 같은 70살 넘은 노인은 일반 성인보다 단백질을 훨씬 더 많이 먹어야 해요. 몸무게 1kg당 1점, 2g 운다헐. 딸까이, 이상하러요. 그런데 미연 씨는 할머니한테 단백질이 거의 없는 흰죽만 먹이고 있잖아요. 이건 근육을 깎아 먹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박 아주머니의 말은 충격이었다. 미연이는 대학에서 영양학을 전공한 똑똑한 아이였다. 그녀는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다. 그녀는 내가 빨리 쇠약해지도록 고의로 단백질을 막고 있었다. 박 아주머니는 복지관에서 배운 근감소증 예방 프로토콜을 설명했다. 매 끼니 단백질을 25에서 30g 옴사과 3피카씩 나눠 먹어야 해요. 그리고 5가지 씨알이 필수래요. 불린 치아씨, 볶은 호박씨, 햄프시드, 아마란스, 그리고 석류씨. 이런 씨앗들이 근육을 만드는 데 필요한 마그네슘이랑 좋은 영양분을 준다고요. 미연이는 내게 이 중요한 씨앗들은 단 한 번도 주지 않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미연이가 타준 쉐이크 가루를 작은 봉지에 담아
박 아주머니에게 건넸다. 아주머니, 혹시 이것도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미연이는 비타민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가루를 먹고 난 후부터 몸이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이틀 뒤 박 아주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순자 할머니. 이거 성분 검사해봤는데 일반 비타민이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소량의 강력한 이뇨제 성분멸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대요. 이뇨제는 노인들한테 근육 피로를 갑자기 심하게 오게 하고 전해질 균형을 망가뜨린대요. 마치 심각한 근감소증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죠. 내 몸은 얼어붙었다. 미연이가 말한 그거는 다름 아닌 독이었다.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기 위해 내 시골집 1억 8천만 원을 가로채기 위해 내 딸이 나를 고의로 병들게 만들고 있었다. 3단계, 확인과 고통. 배신의 고통은 몸의 고통보다 훨씬 더 컸다. 미연이가 나를 사랑했던 기억들, 내가 흙바닥을 뒹굴며 이 아이를 키웠던 모든 세월이 단지 돈 때문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나는 증거가 필요했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내가 노망이 든 것이 아님을 스스로 확인해야 했다. 그날 밤 미연과 사위가 잠든 새벽 3시. 나는 떨리는 다리를 필사적으로 끌고 미연의 서재로 향했다. 나는 지팡이를 짚었지만 이전과는 달리 이 지팡이가 내 목적의식을 지탱해주는 것 같았다. 미연의 책상 아래 잠긴 서랍을 열었다. 열쇠는 미연이 외출할 때 가방 깊숙한 곳에 숨겨두는 것을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나는 온몸이 땀에 젖도록 서랍을 뒤졌다. 마침내 나는 3가지 결정적인 증거물을 발견했다. 첫 번째, 시골집 매매 계약서. 내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으로 마련한 작고 오래된 고향집에 대한 계약서였다. 매매 장음일은 정확히 3-4흘 뒤 다음 주 월요일로 명시되어 있었다. 계약금은 이미 치러진 상태였고 미연이는 곧 1억 8천만 원을 챙길 예정이었다. 내가 요양원에 끌려가 정신을 못 차리게 되면 이 돈은 고스란히 미연이의 손에 들어갈 터였다. 두 번째, 대학 전공 노트. 미연이가 영양학을 전공하며 작성한 노트였다. 노트의 첫 페이지에는 굵은 글씨로 노인 근감소증 예방 프로토콜 고단 101.2g 1우어고에 이상 씨앗 영양소 필수라고 정확하게 적혀 있었다. 미연이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노화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나를 살릴 방법을 수년간 알고 있었지만 숨기고 있었다. 세 번째, 약병. 미연이가 종합 비타민이라고 속였던 작은 병. 병에는 희미하게 이뇨제라고 적혀 있었다. 미연이는 이것을 쉐이크에 소량씩 섞어왔던 것이다. 나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았다. 딸을 키우기 위해 흙바닥을 뒹굴었던 내 굵고 투박한 손마디가 지금 내 딸이 준 독약병을 쥐고 있었다.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보다 내 가슴에 박힌 비수가 더 아팠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딸이 날 죽이고 있었다. 배신감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그냥 이대로 눈을 감고 싶은 충동이 밀려왔다. 하지만 지민이와 민호, 내 손주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시골집. 내가 평생을 바쳐 지킨 내 삶의 증거를 이 악독한 딸에게 빼앗길 수는 없었다. 나는 싸우기로 결심했다. 마음 다잡아야지. 미연이는 장음일이 다가오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내가 요양원 서류에 서명하는 것을 미루자 압박을 가했고 쉐이크에 타는 이뇨제 복용량을 약간 늘렸다. 나는 그날따라 유난히 다리가 떨리고 온몸에 힘이 없었다. 미연이는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이미 독약병과 계약서를 확인한 후였다. 나는 쉐이크를 마시는 척했지만 미연이 안 볼 때 몰래 병기에 버렸다. 그리고 힘이 없는 척 더 심한 앓는 소리를 냈다. 4단계, 반격 준비와 은밀한 회복. 이제 모든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장음일은 4흘 뒤 나는 그 안에 몸의 힘을 되찾고 미연이가 도망갈 수 없도록
확실한 증거를 마련해야 했다. 박 아주머니는 내 비밀스러운 구원자가 되어주었다. 매일 오후 미연이가 출근한 틈을 타 박 아주머니는 콩과 멸치 그리고 씨앗들을 가져왔다. 나는 미연이가 준 흰죽을 버리고 박 아주머니가 준 고단백 프로토콜을 따랐다. 박 아주머니는 말했다. 순자 할머니, 햄프시드 껍질 벗긴 거 이게 최고래요. 한 번 먹을 때 3큰술만 먹어도 완전 단백질이 10g 얼글라라나이나 들어있어요. 소화도 잘 되고요. 그리고 아마씨는 먹기 직전에 갈아서 2큰술씩 꼭 드세요. 그래야 근육 염증이 줄어든대요. 나는 매 식사마다 콩과 계란, 멸치를 추가로 섭취했고 박 아주머니가 준 햄프시드와 갓간 아마씨를 꼬박꼬박 챙겨 먹었다. 몸은 정직했다. 이뇨제를 끊고 단백질을 채워 넣자 몸은 빠르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일주일 동안 극심했던 떨림이 사라졌다. 그전에는 힘을 주려고 하면 허벅지가 파르르 떨렸는데 이제는 떨림 없이 잠시나마 설 수 있었다. 박 아주머니가 내 몸무게를 재주었다. 이뇨제를 먹을 때 50kg, 50kg라나까지 빠졌던 몸무게가 꼬박 7일 만에 1kg, 1kg를 회복해 51kg, 51kg이 되었다. 힘이 생기자 나는 운동을 시작했다. 미연이에게 들키지 않도록 침대에서 이불을 덮은 채 다리에 저항밴드를 걸고 발목 운동을 하루 30분씩 했다. 아주머니가 알려준 대로 근력 운동을 주 2~2회 이상, 균형 운동은 매일 하려고 노력했다. 몸에 힘이 돌아오자 정신도 맑아졌다. 나는 이제 휠체어가 필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연이 앞에서는 여전히 아이고 다리가 너무 아프다며 신음했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척했다. 미연이는 장금일이 다가오자 불안해했다. 그녀는 내가 계속 쇠약하다고 믿었기에 요양원 입소 서류에 서명하라고 더 강하게 압박했다. 나는 은밀히 자신의 휴대폰 음성 녹음 기능을 켰다. 미연이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내가 힘들게 밥 한 숟갈을 뜨는 척하며 미연이에게 물었다. 미연아, 엄마가 왜 이렇게 힘이 없냐? 혹시 네가 엄마한테 숨기는 게 있냐? 미연이의 목소리는 짜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무슨 소리세요, 어머니? 그냥 놓아라니까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요양원 서류에 사인하세요. 내일 오전 일찍 처리해야 해요. 나는 그녀가 죄를 부인하는 대화 전체를 기록했다. 이제 나는 증거가 있었다. 매매 계약서, 미연이의 배신을 증명하는 노트, 그리고 미연이가 독을 숨긴 약병, 그리고 그녀의 거짓말이 담긴 음성 녹음 파일까지. 장음일이 이제 걸 48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 미연이는 오늘 밤 일찍 들어와 내일 오전 일찍 요양원 서류와 매각 관련 서류를 모두 정리하겠다고 통보했다. 미연이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현관문을 닫고 나갔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소파에 누워 앓는 소리를 내던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 다리는 튼튼했고 내 마음은 증오와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은밀하게 챙겨둔 매매 계약서와 녹음 파일이 들어있는 USB를 손에 쥐었다. 48시간 안에 나는 가장 사랑했던 딸과의 피할 수 없는 정면 대결을 준비해야 했다. 계속하기 전에 당신이 어디에서 보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 전해질지 정말 궁금해요. 장음일. 약속했던 다음 주 월요일 아침 10시가 되었다. 장소는 강남 테헤란로에 있는 거대한 법무법인의 회의실이었다. 미연은 남편과 팔짱을 끼고 우아한 정장 차림으로 도착했다. 그녀는 1억 8천만 원이 곧 자신의 주머니로 들어올 것을 확신하며 희미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테이블에는 매수인의 법무대리인과 공인중개사, 그리고 미연 부부가 앉아 있었다. 미연은 서류를 정리하며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와 요양원 입소 서류에 힘없이 서명하기만을 기대하고 있었을 터였다. 문이 열렸다. 휠체어는 없었다. 안순자.
나는 깨끗하게 다려진 한복을 입고 박 아주머니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방으로 걸어 들어갔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그것은 단지 예의를 갖추기 위한 장식처럼 보였다. 그리고 박 아주머니 뒤로는 낯선 두 사람이 따라 들어왔다. 노인보호 전문기관 소속의 여성 경찰관과 우리 구청 복지과 직원이었다. 미연의 얼굴에서 미소가 얼음처럼 굳어졌다. 남편은 헛기침하며 몸을 일으켰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박 아주머니는 왜 여기 계세요? 경찰은 또 왜? 미연은 당황해서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걱정하는 척하려 했지만 그저 히스테릭하게 들릴 뿐이었다. 나는 미연에게서 시선을 돌려 회의실 중앙에 섰다. 내가 들어올 때만 해도 힘없이 구부정했던 허리를 곧게 폈다. 지팡이를 바닥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그 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이전 6개월 동안 내가 연기했던 모든 쇠약함이 그 순간 산산이 부서졌다. 나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았다. 나는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6개월 동안 내 딸 미연이는 내가 단순히 늙어가는 것이며 유일한 해결책은 시골집을 팔고 요양원에 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연이는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미연을 바라보지 않고 공정해야 할 매수인 측 변호사와 경찰관에게만 시선을 두었다. 박 아주머니가 서류철을 열고 첫 번째 증거물을 꺼냈다. 미연의 대학 시절 전공 노트였다. 이것은 이미연 씨가 영양학을 전공할 때 작성한 노트입니다. 첫 페이지에는 굵은 글씨로 노인 근감소증 예방 프로토콜, 체중 1kg당 1점, 2g 1, 2kg의 고단백, 씨앗 영양소 필수라고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또렷한 목소리로 글자를 읽어 내려갔다. 미연이는 내가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나를 흰 죽으로만 먹였습니다. 근육이 깎여 나가도록 고의로 단백질을 막았습니다. 미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말도 안 돼요. 아주머니, 어머니가 노망이 드신 거예요. 라고 소리쳤다. 나는 그녀의 말을 무시했다. 경찰관이 테이블 위에 작은 USB를 연결했다. 곧 미연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다. 6개월 동안 그녀가 나에게 했던 거짓말이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무슨 소리세요, 어머니. 그냥 노화라니까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요양원 서류에 사인하세요. 내일 오전 일찍 처리해야 해요. 거짓을 부인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명확했고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 미연을 바라보았다. 미연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남편은 사색이 되어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이제 마지막 증거였다. 박 아주머니가 작은 약병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미연이가 종합 비타민이라고 속이며 매일 쉐이크에 타 먹이던 바로 그 약병이었다. 이 약병은 겉면에 희미하게 이뇨제라고 적혀 있습니다. 박 아주머니가 설명했다. 순자 할머니의 쉐이크 성분 분석 결과 노인들에게 근육 피로를 급격히 유발하고 전해질 균형을 망가뜨리는 강력한 이뇨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화처럼 보이게 하는 독이었습니다. 나는 내 몸의 변화를 증명했다. 이뇨제를 먹을 때 50kg까지 빠졌던 내 몸무게가 고단백 식단과 운동을 시작한 7일 만에 51kg, 51kg를 회복했습니다. 나는 병들지 않았습니다. 미연이가 나를 병들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테이블 위에 매매 계약서를 펼쳐놓았다. 장음일은 오늘입니다. 내 딸은 내가 요양원에 끌려가거나 죽으면 이 1억 8천만 원을 챙길 계획이었습니다. 미연은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자 최후의 카드를 꺼냈다. 그녀는 무너져 내리며 내 한복 자락을 붙잡았다. 엄마, 어머니, 제가 엄마 딸이에요. 엄마 피를 나눈 딸이에요. 우리가 함께 지낸 세월이 있는데
겨우 이런 오해 때문에 저를 경찰에 넘기시려고요? 엄마, 지민이랑 민호를 생각하세요. 엄마 때문에 저 완전히 망가져요. 미연은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지만 그 눈물에는 진심 대신 절박한 계산만 보였다. 나는 그녀에게서 한복 자락을 떼어냈다. 그 떨림 없는 손길에는 평생을 흙바닥에서 버텨온 강인함과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미연의 머리 위로 차가운 목소리를 내뱉었다. 내 피가 독을 품고 있지 않다, 미연아.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내 딸은 네가 그 영양학 노트를 숨기고 그 이뇨제를 내 쉐이크에 타 넣었을 때 이미 죽었다. 1억 8천만 원 때문에 날 고의로 병들게 하려던 너는 더 이상 내가 피를 나눈 딸이 아니다. 너는 그저 내 얼굴을 한 타인일 뿐이다. 경찰관이 즉시 미연에게 다가갔다. 이미연 씨 노인 학대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미연은 소리 지르며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이내 수갑이 채워졌고 그녀는 회의실 밖으로 끌려나갔다. 남편은 넋을 잃은 채 앉아있다가 나를 한번 올려다보고는 황급히 미연을 따라 나섰다. 법무 대리인은 매매 계약서에 붉은색 도장으로 무효를 찍었다. 회의실에는 침묵만이 남았다. 내가 듣는 것은 내 심장의 고동 소리뿐이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불안이 없는 심장 박동이었다. 재판 과정은 잔인했지만 증거가 명확했기에 빨랐다. 미연은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범죄가 인정되어 노인 학대 및 살인 미수 혐의로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영양사 면허를 영구 박탈당했으며 내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남편은 방조죄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직장을 잃었다. 강남 아파트는 대출금 때문에 경매로 넘어갔다. 미연이 탐냈던 시골집 1억 8천만 원을 얻기 위해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잃은 셈이었다. 친척들과 미연의 친구들은 모두 미연에게 등을 돌렸다. 그들이 보기에 미연은 돈 때문에 어머니에게 독을 먹인 한국의 가장 깊은 가치인 효를 완전히 저버린 괴물이었다. 미연은 면회 신청도 받지 못한 채 깊은 좌절 속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나는 그 소식에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2년이 흘렀다. 내 나이 74살. 나는 이전보다 훨씬 강해졌다. 이뇨제를 끊고 꾸준히 고단백 식단과 운동을 병행한 덕분이었다. 내 몸은 정직하게 반응했다. 고통의 정점일 때 50kg까지 빠졌던 몸무게는 이제 건강한 55kg이 되었다. 나는 매일 아침 5시 반에 일어나 박 아주머니와 함께 30분씩 단지 주변을 걸었다. 지팡이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힘을 주려고 하면 파르르 떨리던 허벅지 근육은 단단하게 제 기능을 했다. 내 몸은 70대의 나이를 가졌지만 60대 초반의 활력을 되찾았다. 나는 배상금 3억 원 중 1억 원을 떼어 시골집 근처에 순자, 할머니의 희망의 씨앗 프로젝트라는 작은 모임을 만들었다. 노인 복지관의 작은 공간을 빌린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2가지였다. 나와 같은 금융학대 피해를 입은 노인들에게 법률 자문과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근감소증 예방을 위한 씨앗 건강법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나는 이제 강사가 되었다. 나는 무대 위에서 내가 겪었던 일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미연이는 대학에서 영양학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체중 1kg당 1.2g의 단백질이 필요한 걸 알고도 내게 흰 죽만 주었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폭로한 뒤 복지관에서 배운 씨앗 섭취 프로토콜을 가르쳤다. 여러분, 콩이랑 계란도 중요하지만 햄프시드 껍질 벗긴 거 3숟가락만 드셔보세요. 완전 단백질이 10g 실카로이나 들어있어요. 그리고 아마씨를 꼭 갈아서 드세요. 염증을 줄여서 근육을 지켜준대요.
2년 동안 나는 이 씨앗 건강법과 저항 밴드를 이용한 근력 운동법을 수백 명의 노인들에게 전파했다. 나처럼 딸에게 버려질까 두려워했던 할머니들이 힘을 되찾고 아들에게 재산을 빼앗길까 걱정하던 할아버지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는 것을 보았다. 내가 잃었던 존엄성을 다른 이들에게 찾아주는 것이 나의 새로운 삶의 목적이 되었다. 박 아주머니는 이 프로젝트의 공동대표가 되어 나의 가장 든든한 아군이 되어주었다. 지민이와 민호는 여전히 아빠와 함께 살고 있지만 나는 정기적으로 손주들을 만났고 이제는 그 작은 아이들을 힘껏 안아 올릴 수 있었다. 내가 평생을 걸고 지킨 시골집은 미연이가 가장 증오했던 곳이었지만 그곳은 이제 수많은 노인들의 삶을 지탱하는 희망의 근거지가 되었다. 이 모든 일이 끝난 후 나는 다시는 요양원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지 않았다. 내 몸은 내가 지킨다. 내 삶은 내가 개척한다. 나는 오늘도 복지관 마당에서 80이 넘은 할머니에게 콩과 햄프씨드를 섞은 쉐이크를 건넨다. 해가 따따뜻하게 내리쬐는 오후, 나는 잠시 멈춰서서 내 두 손을 내려다본다. 평생 굵고 투박하게 무거운 짐을 이고 지던 이 손. 이 손이 이제는 더 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힘을 쥐고 있다. 미연이는 내가 73세 주거 1억 8천만 원을 가로채려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를 약하게 만들려던 그 시도가 내게 가장 완벽한 건강과 삶의 목적을 주었다. 가장 달콤한 복수란 나를 죽이려던 자들의 예상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더 강하고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일 게다. 흙바닥에서 버텨온 내 투박한 손마디가 이제는 평생 누려보지 못한 평화와 존엄성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이야기에 대한 당신의 생각과 앞으로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더 보고 싶은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기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감동적인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